학창시절 나는 미아리고개에 있는 영어 학원에 다녔다. 학원에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다. 학부모들에게는 아이들 성적을 잘 올려서 인기가 많았고 학생들에게는 미모와 입담으로 인기가 많았다. 선생님은 썰 푸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셨는데 특히 가끔씩 해주시던 무서운 이야기가 정말 재밌었다. 그중 기억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이야기다. 예로부터 어린 아기들은 장례식장이나 성묘에 데리고 가지 말라는 미신이 있다. 그런데 샘이 갓 태어났을 때 성묘를 갈 일이 생겼다고 한다. 도저히 100일이 갓 지난 아이를 남에게 맡길 수 없었던 부모님은 어린 샘을 데리고 성묘를 다녀오셨다. 그런데 성묘를 다녀온 뒤부터 샘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아기들을 보면 목을 가누는 게 건강에 중요한 척도인데 성묘를 다녀오고 일주일 뒤부터는 목을 못 가눌 정도로 아프기 시작하셨다. 병원에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샘의 어머님은 무당만은 찾아가고 싶지 않아서 계속 버텼지만 말도 못하는 아기가 계속 아픈데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 소개받은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의 당집은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무당집의 느낌은 아니었다. 그냥 일반 가정집에 인상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맞아주셨다고 한다. 그 무당이었다. 문을 연 무당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아기가 많이 아프지? 라고 말했다. 그때 샘의 어머니는 당연히 소개해준 분이 말씀을 해줬겠지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무 얘기도 안 하셨다고 한다. 아무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무당은 조상들이 아기를 너무 예뻐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기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원래는 아픈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데 아기가 너무 어리니 엄마가 대신 해야 한다고 했다. 무당이 알려준 방법은 굉장히 특이했다. 삼거리 교차로에 가면 가운데 노란 페인트로 그려진 삼각형이 있는데 새벽 4시 그곳에 엄청 큰 곰인형을 가져다 두고 3번 절을 한 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와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오면 거실 한가운데 돗자리를 펴고 말린 고추를 가득 채운 뒤 그것을 태우라고 했다. 샘의 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그대로 하셨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밤거리에 인형을 놓고 절을 하고 돌아오는데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일부러 땅만 보면서 돌아오셨다고 한다. 그리고 말린 고추를 태웠는데 특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원래 말린 고추를 태우면 매운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연기도 많이 생기는데 그때는 냄새도 연기도 별로 많이 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추를 태웠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샘은 거짓말같이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곧 건강을 되찾으셨다. 어머니는 무당에게 이러한 방법의 의미나 뜻을 물어보진 않으셨다고 하는데 다만 선생님이 추측하기로는 고추를 태운 이유는 귀신이 두려워하는 빨간색을 가졌기 때문이고 곰인형을 둔 것은 샘에게 붙은 귀신을 속이기 위한 제물이라고 생각하셨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선생님 집에서 생긴 일이었다. 샘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샘이 고등학생, 여동생이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다. 그 무렵 어느 순간부터 동생이 계속 샘한테 방을 바꿔달라고 졸랐다고 한다. 책도 짐도 많았던 샘은 방을 바꾸면 귀찮을 게 뻔해서 다음에 나중에 하며 대충 넘어갔다고 한다. 굳이 바꾸고 싶어하는 이유를 물어봐도 동생은 딱히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저 동생의 투정인가 싶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야자가 끝나고 집에 와보니 그냥 방이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동생 혼자 책상이며 옷이며 온갖 짐을 혼자 다 옮기고 청소까지 끝내놓은 상태였다. 동생은 미안하다, 내가 청소도 다 해놨다며 용서를 구했다. 샘은 황당했지만 오죽 바꾸고 싶었으면 이 더운 날에 그랬을까 싶어 봐줬다고 한다. 문제는 방을 바꾸고 나서부터였다. 공부를 마치고 자러 누웠는데 이상한 위화감이 들었다고 한다. 방이 너무도 고요했다. 산 주변이라 여름이면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등 자연 소음이 들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자야 하니 눈을 감고 잠에 들려 했는데 잠시 뒤
옷자락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시작된 그 소리는 부엌을 지나 선생님 방 쪽으로 다가왔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선생님은 눈을 꼭 감았다. 그 소리는 방 안으로 들어왔고 기어코 선생님이 누워있는 침대까지 가까이 다가왔다.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침대 주변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다. 그래서 선생님은 살짝 실눈을 떠봤는데 방 한가운데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더러운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방을 빙빙 돌고 있었다. 놀란 선생님은 헉 하는 소리를 뱉었고 여자는 움직임을 멈추고 선생님을 돌아봤다. 흰자가 없는 검은 눈이 보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샘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다. 선생님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치다 눈을 떴다. 꿈이었다. 화가 난 선생님은 곧장 동생 방으로 향했고 동생을 깨워 따져 물었다. 고개를 떨군 동생은 그 여자 때문에 방을 바꿔달라 한 것이라며 모든 걸 털어놓았다. 솔직히 이유를 말하면 안 바꿔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다. 언니는 기가 세서 안 볼 거라 생각했다며 사과했다. 다음날 샘과 동생은 결국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깜짝 놀라신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실 그 방 침대가 있던 자리가 어떤 미친 여자가 오줌을 넣었던 자리라고 말이다. 뜬금없는 대답에 벙찐 샘은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한다. 샘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날도 비슷한 여름날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현관문을 마구 두드렸다고 한다. 문으로 다가간 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었고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이유도 이름도 말하지 않고 다짜고짜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용건을 물어봐도 대답 없이 문만 두드리며 행패를 부렸다. 그 사이 어머니는 경비실에 연락을 취하고 자매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다. 잠시 뒤 경비 아저씨가 여자를 말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도 여자는 더욱 발광했고 좀처럼 소라는 가라앉지가 않았다. 이웃들에게도 민폐고 화가 난 아버지는 결국 문을 열었는데 그 여자가 순식간에 집 안으로 뛰쳐 들어왔다고 한다. 그리고는 샘의 침대가 있던 자리, 그때는 창고로 쓰던 방으로 들어가 들어 눕더니 갑자기 소변을 넣었다고 한다. 그리고 팔다리를 마구 흔들면서 경기를 일으켰다고 한다. 제대로 미쳐버린 여자라고 생각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비 아저씨 2명과 함께 여자를 밖으로 끌어냈다. 여자는 경찰서에 끌려갔고 아버지도 경찰서로 동행해 진술서를 쓰는 등 고생을 좀 하셨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자리에 자매의 침대가 자리하게 된 것이었다. 여자가 소변을 눈 것과 귀신이 나타난 거의 연관관계가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샘과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고 아버지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셨다. 그 자리가 딱 침대 놓을 자리긴 하지만 가구를 전부 다시 배치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여자와 쓱거리는 소리가 사라졌다. 샘은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가 대체 뭔 짓을 했던 건지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며 소름이 돋는 듯 팔을 쓸어내리셨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